예지2 두 번째 도착한 역은 중국 소비역인데요. 그러게요. 우리 추석 시즌 맞으면서 중국도 최대 규모의 국경절인데, 네, 국경절 때, 이번 연휴 때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온답니까, 본부장님?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물론 다시 당연히 이거는 좀 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최근에 기조를 보시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충무로 지역도 최근에 좀 많이, 그러니까 명동 쪽도 많이 다녀보고 있고, 뭐 이제 여의도라든지 뭐 성수 고속터미널 다 저도 몸으로 뛰어서 한번 보고 있거든요. 뭐 인천공항도 여러 번 좀 다녀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많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무로 지역에는 뭐 밤 10시에도 한번 와보시면은 이렇게 깃발 들고 같이 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깃발? 물론 저도 막 쫓아가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고 하는데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네. 어쨌든 그 정도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오염수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지역에 대한 이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부분에서 뭐 무조건 우리나라로 온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플러스 알파 요인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시면 한국과 중국 오간 이제 항공 수가 이제 그 이용객 수가 90만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봤을 때 아직 50%가 좀 안 되죠. 근데 충분히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텍스 리펀드 하는 데 쪽 가서 보시면 정말 중국 사람들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사는 지역도 중국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는데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명품관 가보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이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눈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연휴가 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증시에서도 조금 주목할 만한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실 국경절 긴 연휴보다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허용됐다는 정책적인 이벤트가 훨씬 더 드라이브가 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중국 소비가 적극적으로 좋아진다든지 그런 뭐 부양책이 나온다든지 혹은 네네네. 뭐 추가적인 이런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부양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 G20 갔다 와서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사실 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중국 베이징 상하이에서는 K관광 로드쇼도 지금 개최가 되고 있군요. 뭐 네네네. 어떤 모멘텀이 더 필요할까요? 사실상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상급 회의가 어떻게 또 열리느냐, 이게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요인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외적인 흐름들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결과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로드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이런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가 이제 그 중국 기업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이런 단체 관광객에 대한 얘기들 하면서 이제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건데, 어쨌든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모두 다 좀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중국 쪽에서는 어쨌든 이런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더라도 인접 국가들에게 조금 좋은 오퍼를 많이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저는 애초에 중국 단체 관광객을 허용한 이유가 내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교류를 해야 사실상 우리도 넘어가고 거기에 따른 이유도 있죠. 네, 소비 진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흐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K관광 로드쇼는 베이징에서 13일, 상하이에서 17일까지 개최가 이제 된 거군요. 네네네. 중국 소비주는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면세, 항공, 카지노 있는데 오늘도 보면 화장품 중에서도 인디 브랜드들 이런 쪽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맞습니다. 화장품이 좀 우선적으로 관심주가 될 수 있나요? 화장품 쪽이 관심이 될 수 있는데 화장품 쪽은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발 화장품 이슈는 사실상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와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브랜드 수요가 정말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제 화장
화장품 ODM 쪽으로는 저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쪽은 중국 외의 지역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북미라든지 유럽, 일본 지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1위들을 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역도 프랑스 이겼고 미국에서도 이번에 1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대 고객사들이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럽으로 진출을 하고요. 뭐 일본에 있는 기업도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진출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각 기업들마다 이제 콜라보를 하면서 새로운 또 브랜드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ODM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이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리포트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거기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일단 뒷받침이 돼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장품 쪽에서 색조뿐만 아니라 기초 화장품 관련된 쪽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은 명확하게 나눠보셔야 될 것 같고 카지노 쪽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보는 게 지금 드라백이 역대급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결국엔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마카오 부분에서도 중국인 VIP에 대한 회복률이 상당 부분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단체 관광객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바운드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발 화장품 쪽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인바운드 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서 뭐 말씀드린 면세 쪽에서 특히나 이제 다시 돌려주는 환급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도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뭐 항공이나 여행으로도 사실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유가가 높아버리면 그렇죠. 예. 위아래 상하단 밴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유류비를 고객에게 이전을 하고 싶어도 그게 다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무조건 업황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상당히 좀 종목군들을 나눠서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인바운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관련된 주식은 이제 화장품, 카지노, 면세 이런 쪽을 우선적으로 보셨고요. 항공이나 여행으로는 이제 온기가 가기에는 변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섹터 가운데서 중국 관련주, 소비주 관심 종목 하나 알려주시죠. 사실 앞서 좀 강조드렸던 섹터에서 다 하나씩 사고 싶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와서 소비를 하고 이제 텍스 리펀을 받을 때 실적의 개선이 나오는 기업이고요. 일단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도 이미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본격적으로 뛰어오면 거기에 따른 이제 실적의 개선세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전에 매출 비중의 50%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들로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본격적으로 소비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실적이 나왔지만 거기에 따른 플러스 알파 퀀텀 점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9년도에 PER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주가보다 시총이 한 1.5배에서 1.7배까지도 높아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방을 크게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런 밸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와서 소비를 한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최근에 고점 라인 부분에서 한 1, 2주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요거는 좀 약간의 여기서 이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탈이 없다라는 거는 이게 실질적으로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좀 확인하고 수치화되는 것들 좀 보기 위한 시간이 좀 판단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입국자 수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단기 기대감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금 환급을 도와주는 그 시스템을 하는 쪽이죠. 글로벌 맞습니다. 텍스프리를 중국 소비 섹터 내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과 오늘 두 개역을 함께 이동을 해왔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